여러분이 지금 흘리고 있는 그 땀방울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낭비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성실함은 최고의 미덕이었고 노동은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믿음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운명의 시간을 정확히 2026년으로 지목했습니다. 단순히 기계가 사람을 도와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기계가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더 저렴하며 심지어 불평조차 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출근하는 그 사무실에 당신과 똑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존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월급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휴가를 쓰지도 않으며 24시간 내내 당신보다 100배 빠른 속도로 일합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공상 과학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2년 뒤 우리 눈앞에 펼쳐질 잔혹하고도 냉정한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영원이 될 수도 있는 공포, 혹은 반대로 일하지 않아도 통장에 돈이 꽂히는 지상낙원. 우리는 지금 그 두 갈래의 길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설마 그렇게 빨리 오겠어? 라며 애써 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지하 벙커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쓸 거대한 지능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범용 인공지능 즉 AGI라고 부릅니다. 2026년은 인류가 지능의 주도권을 실리콘 칩에게 넘겨주는 원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가 전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똑똑해지는 순간, 그 순간이 오면 우리의 일자리는 과연 안전할까요? 아니,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경고한 2026년의 시나리오를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예측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미래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수장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시계 바늘을 잠시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씨앗이 언제부터 뿌려졌는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구의 발전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8세기 증기기관이 발명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팔과 다리를 기계로 대체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일자리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며 기계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은 더 편해졌고 생산성은 폭발했습니다. 육체 노동에서 해방된 인간은 지식노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으니까요. 농부가 트랙터를 운전하게 되었고 마부가 자동차 정비사가 된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행복한 결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혁명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의 혁명이 인간의 근육을 대체했다면 이번 혁명은 인간의 뇌를 대체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섬뜩합니다. 인간이 기계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던 마지막 보루인 지능마저 기계가 가져가 버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이 변화의 속도를 체감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900년에는 10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1945년에는 25년으로 줄어들었고 2020년에는 고작 12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식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챗GPT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신기하다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인공지능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시험을 모조리 통과했습니다. 단순히 암기력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추론하고 창작하며 심지어 인간의 감정까지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바둑 세계 챔피언이 인공지능에게 패배했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인공지능과 바둑을 두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인간은 특정 영역에서 기계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이제 바둑판을 넘어 우리 경제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타이피스트라는 직업이 사라졌습니다. 2010년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수많은 mp3 플레이어 제조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 즉 메가트렌드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하나의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데 최소 10년이 걸렸습니다. 적응할 시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가오는 AI 혁명은 다릅니다. 오늘 배운 기술이 내일이면 구형이 되는 속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통해 이 속도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습니다. 도로 위에 수백만 대의 차량이 보내오는 데이터를 학습하며 인공지능은 매일매일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구별하지 못했던 장애물을
오늘은 피하고 내일은 예측까지 합니다. 이 지수함수적인 성장 곡선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특이점 즉 싱귤레리티라고 부릅니다. 기계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하여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그 시점이 바로 2026년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밥을 먹는 동안에도 인공지능은 쉬지 않고 학습하며 우리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페라리와 자전거의 경주와 같습니다. 아무리 페달을 세게 밟아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 그 격차가 현실 경제에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지 이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뜯어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두뇌가 현실 세계의 육체를 얻게 되었을 때 벌어질 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제학에는 한계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건을 하나 더 만들 때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한 대 더 만들려면 철판도 필요하고 타이어도 필요하고 노동자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한계 비용은 절대 0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세계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윈도우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친구에게 준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용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한계 비용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 비용 제로의 법칙이 이제 노동시장에도 적용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AGI가 가져올 경제 충격의 핵심입니다. 인간 직원을 한 명 고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채용 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고 책상을 사주고 컴퓨터를 주고 매달 월급을 줘야 합니다. 게다가 아프면 병가도 줘야 하고 퇴직금도 챙겨줘야 합니다. 인간의 노동력은 유지 비용이 매우 높은 자원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한번 학습이 완료된 모델은 무한대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AI가 배운 업무 능력을 부산에 있는 AI에게 전송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교육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세상에서 가장 일 잘하는 직원을 수십만 명 복제해서 전 세계 지사에 동시에 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클라우드 컴퓨팅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H백 같은 고성능 GPU 칩들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개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 칩들이 왜 없어서 못 팔까요? 바로 이 칩들이 미래의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사람을 뽑는 대신 그래픽 카드를 사고 있습니다. 서버실에서 윙윙거리는 팬 소리는 바로 디지털 노동자들이 숨쉬는 소리입니다. 이들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노조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전기만 공급하면 영원히 일합니다. 1990년대 인터넷이 깔리면서 정보의 유통비용이 0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편 배달부와 백과사전 판매원이 사라졌습니다. 2026년 인공지능이 깔리면서 지능의 생산 비용이 0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사라지게 될까요?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사무직은 물론이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기사를 쓰는 기자, 심지어 코드를 짜는 개발자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숙련된 개발자 한 명을 키우는데 4년제 대학 교육과 수년의 실무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에게 명령어 몇 줄만 입력하면 수십 년 경력의 개발자가 짠 것 같은 코드가 쏟아져 나옵니다. 지능의 가치가 폭락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돈값이 떨어지듯이 지능이 너무 많이 풀리면 지능 노동의 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본가들에게는 축복이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재앙입니다. 기업의 이익률은 치솟겠지만 그 이익이 가계로 흘러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0을 향해 수렴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지능이 사이버 세상을 넘어 현실 세계에 몸을 잇는 순간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바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공장 사장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물건을 박스에 담아 옮기는 단순한 작업을 위해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최저 시급을 줘도 한 달에 200만 원 1년이면 2,400만 원이 듭니다. 4대 보험과 퇴직금 식대까지 합치면 1인당 연간 3천만 원은 좋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제안합니다.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만 원짜리 로봇을 사라고 말이죠. 이 로봇은 한 번 사면 추가 월급이 없습니다. 전기요금은 하루에 몇백 원이면 충분합니다. 초기 구매 비용은 인간 노동자의 1년치 연봉보다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로봇의 수명은 5년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년만 지나면 본전을 뽑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공짜로 노동력을 쓰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옵티머스 쇼크의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로봇은 비싸고 멍청했습니다. 특정한 동작만 반복할 수 있었고 위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에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도입하려면 공장 전체를 로봇에 맞춰 개조해야 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죠. 하지만 AG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다릅니다. 인간처럼 눈이 달려 있어서 주변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바닥에 전선이 있으면 피해가고 물건이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제자리에 놓습니다. 인간을 위해 설계된 작업 공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단을 오르고 문을 열고 공구를 사용합니다. 기존의 인프라를 바꿀 필요 없이 인간 노동자만 로봇으로 교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봇은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상사에게 대들지도 않고 사내 정치를 하지도 않습니다. 관리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 공장에서는 이미 옵티머스 로봇이 배터리셀을 옮기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엉성하게 걸었지만 딥러닝을 통해 걷는 법을 스스로 깨우치고 있습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듯 데이터를 먹고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 되면 이 로봇들이 전 세계의 물류 창고와 공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박스를 나르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인부들, 이들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물론 위험하고 힘든 일을 로봇이 대신해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잃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면 그것은 사회적 재난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 발전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고 위로합니다. 마부가 사라지고 운전기사가 생긴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로봇이 운전까지 하고 로봇이 로봇을 수리하는 세상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는 도피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육체적 능력과 지적 능력을 모두 상회하는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동의 종말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생산성 혁명이 가져올 역설적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건값은 똥값이 되는데 그 물건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 이 모순적인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단순히 노동자를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동이 필요 없는 세상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미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심각한 경제학적 모순에 부딪히게 됩니다. 기업들이 로봇을 도입해서 인건비를 0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물건값은 엄청나게 싸질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10,000원이 되고 자동차가 1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물건을 사줄 소비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 소득이 0원이 된다면 아무리 물건값이 싸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진 태생적인 딜레마입니다. 내 직원의 월급은 비용이지만 남의 직원의 월급은 내 물건을 사줄 매출입니다. 모든 기업이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직원을 다 해고하면 결과적으로 모든 기업이 망하게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구성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마치 야구장에서 나 하나 잘 보겠다고 일어서면 결국 뒷사람도 다 일어서서 아무도 편하게 못 보는 것과 같습니다. 로봇이 만든 수만 대의 자동차가 재고, 창고에 쌓여 녹슬어가는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소비가 없는 생산은 공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주머니에 강제로라도 돈을 꽂아줘야 그 돈이 다시 기업의 매출로 돌아옵니다. 즉 미래의 세금은 로봇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로봇이 번 돈을 세금으로 걷어서 인간에게 나누어주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후의 세상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여 제발 돈을 써다오라고 애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소비가 유일한 노동이 되는 세상, 이 기이한 경제 구조가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뿌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화폐 가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 테니까요. 진정한 해결책은 생산성의 폭발적인 증대에 있습니다. 로봇이 만들어낸 잉여 생산물이 너무나도 많아서 돈의 가치와 상관없이 모두가 풍요를 누리는 상태. 일론 머스크는 이것을 보편적 기본소득을 넘어선 보편적 고소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돈을 주는 것이라면 보편적 고소득은 차원이 다릅니다. 누구나 원한다면 왕처럼 살 수 있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AI가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최고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비싼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AI 의사는 전 세계 80억 명을 동시에 진료할 수 있습니다. 진단 비용은 몇십 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법률 자문도 교육도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사실상 무료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 1억 원을 받는 것과 연봉 1천만 원을 받는 것의 차이가 무의미해집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것이 공짜에 가까우니까요.
머스크는 이를 풍요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물질적 결핍이 사라진 세상에서 인간은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전망 뒤에는 서늘한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국가나 거대 기업이 주는 배당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인간은 과연 주체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사육되는 가축일까요? 경제적 자유는 얻었을지 몰라도 정치적 사회적 권력은 시스템을 통제하는 극소수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사여탈권을 쥔 중앙 서버의 전원 스위치를 누군가가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배당금을 끊겠다고 협박하면 우리는 그 어떤 저항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전체주의의 위험성입니다. 또한 인간에게서 일이라는 목적이 사라졌을 때 찾아올 정신적 공허함은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한 노인들이 급격히 우울증을 겪는 것처럼 전 인류가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가상현실 게임만 하며 도파민에 절어 사는 미래. 영화 월이에서 묘사된 뚱뚱하고 무기력한 미래 인류의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인류의 정체성을 묻는 철학적 위기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주는 밥을 먹으며 사육될 것인가 아니면 기계의 주인이 되어 새로운 문명을 설계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미래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영화 엘리시움 같은 세상입니다. 기술과 로봇을 소유한 0.1%의 초엘리트 계급이 하늘 위의 낙원에서 살고 나머지는 버려진 지구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술의 혜택이 분배되지 않고 독점될 때 벌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스타트렉 같은 세상입니다. 화폐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자아실현을 위해 탐험하고 예술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기술이 만들어낸 풍요가 골고루 분배되어 빈곤이라는 단어가 역사책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올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0%의 멸망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확률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점입니다. 기술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칼은 요리사의 손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만 강도의 손에서는 흉기가 됩니다. AI와 로봇이라는 강력한 칼자루를 누가 쥐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칼로 무엇을 베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정치와 제도의 영역이며 깨어있는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까지 남은 2년은 골든타임입니다. 법과 제도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규칙은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게 세팅될 것입니다. 데이터 세금, 로봇의 인공지능, 윤리 규범 같은 이슈들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내 밥그릇과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의제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위대한 실험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운전석에 앉지 않으면 트렁크에 실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 차원에서는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노동으로 부자가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근로소득은 앞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끊임없이 하방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합니다. 직접 로봇을 만들 수 없다면 로봇을 만드는 기업의 주인이 되십시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젠슨 황의 엔비디아, 샘 올트먼의 오픈 AI. 이들의 공통점은 미래의 노동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매달 받는 월급의 일부를 떼어 이들 기업의 지분을 사모으는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미래의 AI 로봇이 벌어들일 생산성에 빨대를 꽂는 생존 행위입니다. 내가 잘 때도 일해주는 로봇을 고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노동자의 마인드셋을 버리고 자본가의 마인드셋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또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감 능력과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답은 인공지능이 1초 만에 찾아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정의하고 어떤 질문을 던질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위로하고 연결하는 휴먼 터치의 가치는 역설적으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비싸질 것입니다. 기술을 배우되 기술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2026년은 위기가 아닌 기회입니다. 과거의 질서가 무너질 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열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미래를 엿보았습니다. 두려움 대신 설렘으로 다가오는 파도를 타십시오. 준비된 자에게 AI는 최고의 파트너이자 부의 증식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풍요와 자유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고민하고 준비할수록 우리의 미래는 더 안전해집니다.
지금까지 돈과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사랑 반경제였습니다.